제가 벌써 구독자가 20만이 되어가지고 20만 기념으로 Q&A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 전에 제가 20만 기념으로 케이크를 만들었는데 이거 그 쇼츠로 올렸거든요. 20만을 축하하고 감사드리며 케이크를 만들었으니까 한 조각 먹어줘야겠죠? 완전 잘 됐잖아. 20만이 여러분 덕에 됐으니 여러분이 첫입 맛없으면 어떡하지? 자, 이제 Q&A를 해보겠습니다. 질문이 되게 많았어서 5개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나에 대한 것, 유튜브, 진로, 학업 관련, 추천 관련, 인간관계, 자존감, 멘탈 관련 소소한 질문들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자, 처음으로 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나에 대한 것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는 한국 나이로 18살이고 만으로는 16살입니다. MBTI가 무엇인가요? 저는 제 MBTI는 INFJ입니다. 키랑 몸무게. 제가 정말 기피하고 있던 질문인데 20만이 됐으니 공개를 해야겠죠? 키는 작년 9월쯤에 쟀던 게 172cm이고 컸을 수도 있고 그대로일 수도 있고 몸무게는 53kg입니다. 52에서 54 이렇게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음식. 제가 음식을 잘 가리거나 또 막 그렇다고 좋아하는 음식이 있는 것도 아니라서 다 그냥 잘 먹어가지고 그때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긴 한데 지금 생각나는 건 빌리 엔젤의 스트로베리 케이크라고 있어요. 진짜 맛있는데 혹시 근처에 빌리 엔젤 있으신 분들은 한번 진짜 맛있으니까 드셔보세요. 생일이 언제인가요? 제 생일은 2005년 12월 17일입니다. 태어난 연도도 되게 많이 여쭤봐 주셨어서 왜 이렇게 발음이 이상하지? What's your zodiac sign? My zodiac sign is Sagittarius. 혈액형은 O형입니다. 시력 궁금해요. 제 시력은 여기 1.0, 여기 1.5입니다. Are you mixed or pure? I'm pure Korean. 피부톤이 무엇인가요? 저는 이게 뭐 21호, 20 몇 호 뭐 이런 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맥 쿠션의 N18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What's your real name? My first name is Arin and my last name is Seo. My full name is Arin Seo and I use the name Arin for a international name. 아린이란 이름 너무 이뻐요. 의미가 궁금해요. 아린이란 이름은 저희 어머니께서 지어주신 거고 그 맑을 아자의 아름다울 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한자에다가 옥빛린이라는 한자로 만들어진 이름입니다. 언니는 아버지를 닮았나요? 어머니를 닮았나요? 눈이나 전체적인 부분은 아빠를 닮았고
옆모습은 엄마를 닮았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Did you get any plastic surgery? No, I don't have. 남자친구 있으신가요? 남자친구 없습니다. 이상형이 뭐냐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어요. 이상형 관련해서 제가 그냥 지금까지 난 이상형이 뭐지? 난 왜 이상형이 없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보니까 또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친구랑 뭐 이상형 같이 자기 취향 알아두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제가 친구랑 같이 생각해보면서 써봤던 게 있어요. 되게 자세한데 되게 길 텐데 외적이랑 내적으로 나뉘어요. 외적으로는 키가 180 이상? 제가 키가 큰 편이라 가지고 일단 저보다는 컸으면 좋겠고요. 조금 체격이 있는 사람? 막 너무 마르거나 그러지 않고 그냥 건강해 보이는? 그러고 제가 또 어깨가 이렇게 카메라로 보면 이게 각도가 이렇게 돼 있어서 잘 모르시겠는데 제가 어깨가 진짜 넓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저보다는 넓었으면 하는. 그러고 입술이랑 눈썹이 이쁘고 무쌍이나 속쌍을 좋아합니다. 네. 살짝 동양적인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옷은 그냥 깔끔하고 캐주얼하게 입고 가끔은 제 스타일에 맞춰서 입어줄 수 있는. 그러고 향수 좋아하면 좋겠고요. 내적으로는 전 이게 좀 뭔가 연애를 위한 이상형뿐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그게 포함이 돼 있어요. 내적인 요소에는 저는 예의 바른 사람을 정말 되게 좋아하고요. 또 매너가 있는 좀 뭔가 기본적인 뭔가 흘렸을 때 티슈 건네주거나 그러는 거? 그러고 눈치가 빠른 사람을 좋아하고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 네. 그러고 뭔가 저의 존재라던가 뭔가 다른 사람의 친절? 그런 거를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 문제가 생기면 바로 그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같이 해결 방법을 찾는 사람? 같이 찾자 이렇게 해주는 사람? 라고 설명하기 조금 어려운데 좀 저랑 성향이 조금 다른 그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또 성향이 너무 같으면은 너무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가지고. 네, 근데 이상형은 진짜 이상형일 뿐이지. 네. 이렇게 저에 대한 주제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유튜브 진로 학업 관련 주제로 넘어가서 제가 무슨 직업 하시고 싶으세요?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무슨 진로 가세요? 이런 진로만 좀 두루뭉실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디지털 아트 쪽을 전공으로 할 것 같고요. 3D 디자인이나 디지털 디자인 그거를 하고 또 메타버스 같이 4차 산업을 중심으로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또 검정고시가 끝나면 좀 전문적으로 배워서 작업물도 만들고 또 뭔가 직업이랑 관련되지 않더라도 언어나 뭐 제가 제빵 이런 도전해보고 싶은 자격증이 많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시작 계기 이거 정말 중요하죠. 유튜브는 솔직히 뭔가 제가 유튜버를 해야겠다 하고 시작을 한 건 아니에요. 뭔가 이유가 좀 뭔가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 썼던 일기라던가 그런 기록을 해둔 게 아예 없었어요. 그러고 예전에 그림을 잠깐 그렸었는데 그것도 그림도 다 버리고 아예 뭔가 저희 일생을
뭔가 다시 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많이 없었어가지고 또 자퇴를 하고 나면은 제 자신이 너무 나태해질 걸 본인이 제일 잘 아니까 이렇게 좀 제 일상을 좀 녹화하고 그렇게 올리면은 남들이 보지 않더라도 그 영상을 보고 제 모습을 되돌아보고 좀 자극을 받는 그런 아카이브용으로 만든 거였어요. 또 그러고 그 자퇴 영상으로 올린 이유가 제가 또 뭔가 내성적이라서 친구들한테 다 말을 못했던 것도 있고 자퇴하는 것도 당일날 얘기를 하게 돼서 정말 뭐 다른 반 친구라던가 얘기를 못한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좀 얘기를 못했지만 좀 이렇게 많이 생각했다, 되게 고맙다라는 거를 영상에 담아서 좀 언제든지 누구나 좀 그때 우리 추억을 되돌아볼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올렸었어요. 그러고 지금은 뭔가 제 영상으로 되게 힘을 많이 얻었다, 뭔가 위로를 받았다, 이런 댓글이랑 DM을 보고 사실 제가 예전에 뭐 지금도 계속 그러고 싶긴 하지만 뭔가 심리 상담가나 아니면은 정신과 쪽으로 진로를 하고 싶었었어요. 근데 뭔가 안 되는 요인들이 되게 많았죠. 그래서 뭐 그냥 정말 저도 심리적으로 뭔가 그런 힘든 시기도 많았고, 그래서 좀 좋은 영향을 주고 뭔가 위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활동, 직업을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뭔가 심리상담가나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가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영상 하나로 사람들에게 좀 위로랑 동기부여나 그런 걸 전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뭔가 감사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영향을 드리고 또 요즘에는 영상 찍는 게 되게 재밌어지고 또 원래의 목적 그 아카이브용으로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조금 전문적으로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편집이랑 촬영은 누가 해요? 편집이랑 촬영, 뭐 주제 선정 그런 것들은 다 제가 혼자 하고요. 가끔 그 제주도 영상에서는 저희 어머니께서 찍어주신 장면이 여러 들어가 있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 아까 말씀드렸던 유튜브 시작 계기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좀 그 댓글이나 DM으로 되게 위로받았다거나 동기부여를 얻었다거나 되게 그런 거를 받으면 되게 나 되게 잘하고 있구나, 행복하다,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또 뭔가 피드백 같은 걸 받을 때, 왜냐면은 피드백을 해주신다는 거는 그만큼 제 영상을 되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그러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되게 그것도 보람차고요. 또 그냥 영상 올렸을 때 새로 고침하면은 이렇게 댓글이 있는 거. 이렇게 당연히 방금 올렸는데 다 봤을 리가 없는데 잘 보겠다고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유튜브 촬영 소스 그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받으시는지 궁금해요. 제 핀터레스트 계정에 보시면 클립이라는 핀이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거 보시면 빈티지 영화나 뭔가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클립들, 애니메이션 장면, 그게 되게 많은데 그런 거에서 되게 영감을 많이 얻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주로 애니메이션은 이렇게 직접 촬영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리고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예쁜 분위기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참고를 되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영어 공부는 어떻게 했어요? 영어 공부는 제가 뭔가 이런 질문을 받을 정도로 영어를 잘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영어 공부는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만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좀 열심히 했다는 게, 좀 엄청 이름 있는 학원에 가서 뭐 밤늦게까지 공부하거나 뭐 그거를 얘기한 거고, 그러고 고등학교 1학년 때 한 달, 한두 달 정도 내신 관리 학원을 다녔고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팝송이랑 그 넷플릭스 뭐 시리즈를 되게 많이 보다 보니까 좀 거기서 좀 많이 얻어가는 것 같아요. 억양? 모르겠다. 제가 막 잘하는 게 아니라서 뭐 말을 못 하겠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주제로 추천 관련해서 질문이고요. 필기구 추천. 제가 중학생 때부터 무지 볼펜을 썼어요. 항상. 샤프도. 무지 것만 썼어요. 되게 그, 그, 이렇게 해서 쓰는 그 0.5 펜이랑 그리고 뚜껑이 있는 0.3 볼펜을 가장 많이 썼는데 뭔가 쓰여지는 느낌도 좋고 그 0.5는 특히 그 동글동글함이 있고 0.3은 되게 깔끔해요. 그래서 되게 노트 정리할 때 0.5로 부제목 적고 그 아래 내용으로 0.3으로 이렇게 적고 그랬습니다. 샤프도 그 투명색 샤프가 있어요. 그거 되게 가볍고 좋았어요. 렌즈 추천. 렌즈는 오렌지의 무드나잇 그레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아마 그 렌즈 이때 정보를 되게 많이 여쭤보셨었어요. 이 렌즈를 꼈을 때. 넷플 추천. 로맨스 스릴러 좋아하시면 그 너의 모든 것이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그거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게 봤고 또 뭔가 심오하고 뭔가 좀 되게 슬프긴 해. 슬픈 시리즈인데 진짜 재밌게 봤어요. 루머의 루머라고 좀 시리즈가 길긴 한데 시즌 3까지 있나? 시즌 1에서 시즌 1이 가장 재밌어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애나 만들기라는 시리즈가 생겼잖아요. 그거를 봤는데 진짜 재밌어요. 꼭 추천. 이 세 가지 추천드립니다. 다 시리즈긴 한데 근데 뭔가 시리즈들은 다 한 1편? 좀 시즌 1이 가장 재밌는 것 같긴 해요. 애용하는 쇼핑몰 기본템 같은 거는 주로 블랙업에서 많이 구매를 해요. 좀 되게 깔끔하고 핏이 이쁜 게 많아가지고 옷 종류가 되게 다양해서 그런 기본템은 블랙업을 사용하고요. 그 외에는 뭐 여기나 여기에 제가 즐겨찾기 한 쇼핑몰을 이렇게 띄워놨을 텐데 아마도 이렇게 즐겨찾기를 해놓고 신상이 뜨면은 이렇게 한 번에 보여지는데 한번 보고 이렇게 넘기면서 좀 이쁜 거 있으면은 뭐 장바구니 담아놓고 그렇게 합니다. 뭐 하나 위주로 많이 사거나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되게 확실하게 답을 못해 드렸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손민수템. 제가 뭘 손민수 하면은 딱 아린일까 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립 제품이나 향수? 그래서 또 향수, 요즘 쓰는 향수 추천 뭐 이런 거 있었어가지고 이게 요즘 제가 쓰는 건데요. 메종 마르지엘라 플라워 마켓인데 되게 꽃향기인데 되게 가볍거든요. 근데 마냥 가벼운 게 아니라 뭔가 꿀향기 같이 조금
조금 아주 약간 묵직하게 달달한 향기가 있어서 되게 사랑스러운 뭔가 되게 네 되게 진짜 핑크핑크한 그런 향기예요. 꿀이 가득 찬 꽃향기. 그리고 가장 많이 쓰는 립 어디다 놨지? 또 립 제품도 최근에 가장 많이 쓰는 립을 여쭤봐 주셔서 페리페라의 핑크 따상 02호 그 뭐냐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이거를 지금 베이스로 발랐고요. 그리고 그 디올 립글로우 001호 이거는 립밤인데 그냥 맨 립 입술에 바르면 진짜 딱 자연스럽고 이쁘게 입술 혈색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위에 살짝 발랐어요. 되게 패키지도 예쁘고 요즘 자주 씁니다. 이거 2개. 이렇게 추천 관련 3번째도 끝이 났고 4번째는 되게 길어요. 인간관계, 자존감, 멘탈 관련인데 주제가 이런 만큼 좀 심오한 얘기도 있고 좀 진짜 엄청 길 거예요. 스스로가 미워질 때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제가 되게 그럴 때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딱 한 4분 정도 폭풍같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 난 왜 이럴까? 아, 난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아, 진짜 내 자신 너무 싫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러다가 딱 4분 엄청 폭풍같이 하다가 막 무너질 것 같다가도 갑자기 확 이렇게 생각해봤자 달라지는 게 없다라는 거를 깨달아요. 왜냐하면 뭔가 내 자신이 하려고 했던 거를 못해서든 뭔가 내 자신에게 기대를 했는데 내가 그 기대를 저버려서든 뭐든 간에 지금 미워하고 있다는 거는 그 일은 이미 벌어진 일이고 이렇게 미워해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딱 거기서부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는 지금 정말 딱 그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알아낸 다음에 그 뭔가 고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내가 게을러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못 지켜서 밉다 그러면은 게으른 게 문제이기 때문에 게으른 거를 극복하면 되고 그렇듯이 좀 그렇게 극복 방법을 생각을 해내고 좀 스스로에게 벌을 주듯 열심히 살아 이렇게 합니다. 전 예를 들어서 좀 영상을 정말 자기 만족으로 올리거든요. 진짜 제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좋게 안 보는데 다른 사람은 어떻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제가 만족할 때까지 해요. 근데 그럴 때 있잖아요. 좀 되게 귀찮고 근데 영상 거의 다 만들었는데 또 퀄리티도 안 좋고 이걸 올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러면은 다 엎어요. 새로 찍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찍는 것부터. 근데 만약에 이미 그냥 뭔가 올려야 하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그냥 올리고 그거를 발판 삼아서 다음 영상을 찍을 때 이때 좀 이게 부족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하지 말자. 좀 대책을 세워서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좀 자신을 미워하는 거에서 더 발전을 만드는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성숙하게 행동하는 법. 제가 대인관계에서 막 성숙한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제가 대인관계를 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막 엄청 가까워서 가족같이 그렇게 친한 그런 베프?
아니면은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든 저를 좋아해주는 사람이든 다 정말 똑같이 대했어요. 그러니까 막 저를 좋아한다고 해서 뭔가를 더 해주고 그게 아니라 제가 해줄 수 있으면은 그냥 똑같이 다 해주고 그냥 똑같이 다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냥 정말 똑같이. 좀 그래야 뒷말이라던가 좀 쟤는 사람 가려 사귀더라 뭐 이런 얘기를 안 듣고 또 그게 마음이 편해요. 또 안 좋은 사람 있다고 걔만 뭐 안 해주거나 그러긴 또 마음 불편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가장 마음이 편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두 번째로는 상대방한테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진짜 제가 정말 요즘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막 기대를 안 한다는 게 뭐 난 너한테 기대하는 거 없어 뭐 이게 아니라 뭔가 제가 상대방에게 뭔가 도움을 주거나 뭔가 선물을 줘요. 거기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와주고 선물을 주는 행위가 그 자체가 정말 자기 만족으로만 끝내야지 그 이후로 내가 얘한테 뭘 해줬다 뭔가 오지 않을까? 뭐 이거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저한테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냥 그렇게 해야 뭔가 그런 도움이나 그런 게 다 자기 만족에서 끝나야지 상대방한테 뭘 바라고 했다면 그게 자꾸 상대방한테 바라게 되기도 하고 또 자기가 몰랐던 그런 나는 해줬는데 왜 쟤는 안 해주지? 라는 서러움이 또 생길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이 그거를 좀 눈치 빠른 사람들은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좀 얘가 이걸 해줬는데 내가 얘한테 뭘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부담감을 가질 수도 있고 근데 기대감을 가지지 않으면 무엇보다 그냥 자기 마음이 정말 편하고 그냥 행복해요. 뭐라 해야 되지? 그냥 관계가 정말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다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이거는 뭔가 성숙하게 대처하는 법이라기보다는 괜한 거에 신경 쓰지 않는 법, 상처받지 않는 법인데 뭔가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 심기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뭔가 뒷말을 일부러 하고 다닌다거나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냥 그런 앤가 보다. 뭔가 그 뒷말의 대상이 저여도 뭐 이거 뭐 커지면 대처를 해야겠지만 뭐 뒷말을 하면은 뭐 원래 뒷말 하길 좋아하는 앤가 보구나. 이번에는 나를 뒷말하구나. 그냥 뭐 자기 원래 하는 행동 하는구나 하고 그냥 신경 안 써요. 그냥 신경 쓰면은 원래 그러던 앤데 그냥 그 대상이 내가 됐다고 신경 굳이 써야 하나? 이런 느낌? 그냥 정말 뭐 어떤 일이든지 그냥 걔는 그런 애였지 하고 넘기면은 정말 편해요. 신경 쓸 게 없어. 그냥 걔는 원래 그런 애니까. 자존감이 낮을 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실 자존감 문제는 저도 아직 뭔가 이렇게 하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떨어지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계속 어떻게 하면 좋지 계속 고민을 해봐야 하는 상태예요. 근데 이 질문을 보고 제가 자존감이 낮았을 때 어떻게 다시 돌아왔는지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좀 자기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어떤 일이든 저는 그래요. 좀 어떤 일이든 자존감이 떨어지면은 그냥 아무것도 하기 싫고 좀 이거를 해봤자지 뭐 이런 느낌인데
좀 그럴 때마다 억지로 거울을 보고 일단 세수를 해요. 세수를 하고 스킨케어를 시작을 하면은 그때부터 조금씩 스킨케어를 하면은 이렇게 뭔가 상쾌했지 이런 거를 좀 다시 느끼면서 자기 관리를 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예쁘다 예쁘다 해주는 것 같아서 그게 자존감이 되게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좀 그리고 내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그렇게 다시 자기 관리를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저는 자존감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기 관리에서부터 자존감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뭔가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아닌데 항상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으면은 타격이 되게 적어요. 그게 뭔가 부정적인 사실 있잖아요. 뭔가 내 성적이라던가 내 뭔가 외모라던가 나의 능력이라던가 그거에 한계가 보일 때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마다 솔직히 나는 하고 싶은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나는 이 정도가 아니었는데 부정적인 사실을 보고 나면 엄청 충격에 빠지고 좌절하고 자존감이 낮아질 때가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뭔가 하고 있으면은 그런 부정적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감정적으로 힘들어지는 시기보다 좀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더 나은 내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시간이 좀 많아져서 그 자존감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텀이 짧아지기 때문에 되게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해놓는다는 것. Any advice for people who's under 16 and 17? Maybe this make you feel like I'm saying so easily or irresponsibly, but I want to say do what you want. Before that, I think we need to have a time to learn ourselves, like what I like, what makes me happy, what makes me sad, what I want to do, what's my dream job. And you have to always believe yourself anyway. You have to live your life, and your life is up to you. So you have a right to doing what you want and having your dream job. But also you have to be responsible for your life and believe in your choices and believe yourself, because you had made all choices for your life. And last, I want to say, always prepared to fail. Done. This was all I want to say. 아린님만의 가치관이나 좌우명은 뭔가요? 뭔가 거창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항상 겸손해야지, 항상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지, 일단 해보자. 이 세 가지가 제가 가장 많이 생각을 하고 또 제 인생에 되게 영향을 많이 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있을 때 해소 방법. 저는 잠을 좀 푹 자요. 좀 늦게까지 늦잠을 자면 뭔가 금기를 어긴 듯한 그런 느낌? 내가 늦게 잤다. 늦게까지 잤다. 그러고 또 되게 늦잠 일어나는 시간이 뭐 10시나 뭐 그렇게 되면은 되게 햇살이 따뜻한 시간이거든요. 그럼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그렇게 한 이틀 정도 자고 나면은 기분이 싹 나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삶의 낙이 뭔지, 뭔가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그런 하루하루를 느끼는 거? 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벚꽃이 확 엄청 피었다가 막 피었긴 했나 싶을 정도로 갑자기 확 다 없어져 있고, 또 가장 느끼기 좋은 게 저녁 공기가 딱 뭔가 여름 느낌? 그런 걸 조금씩 뭔가 크게 와닿지가 않더라도 그렇게 조금씩 느껴지면은 되게 뭔가 행복한 일이 없더라도 더 살고 싶은 느낌이랄까? 뭔가 말이 이상한데? 뭔가 이번 여름이 기대되는 인프제 성격 장단점. 장점이라 하면은 뭔가 그 인프제가 F 중에서 가장 T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감정적일 때를 즐길 수 있는,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도 어느 정도 항상 할 수 있으니까 내 감정적인 모습을 제어할 수 있고 좀 그렇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다는 거. 그러고 단점은 자기 혼자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 그리고 좀 내가 정말 느끼는 감정들이나 내가 많이 힘든 일이 있거나 뭐 그래도 주변 사람한테 막 그렇게 잘 얘기를 안 하는 편이기 때문에 뭐 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조금 답답할 수 있다? 아, 네 번째만 지금 몇 분을 한 건지. 마지막 소소한 질문들. 평소에 애정하는 물건은 막 없으면 안 되고 뭐 그런 거는 막 없거든요. 근데 제가 무의식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되게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 호랑인데요. 제가 항상 사진 찍거나 잘 때 항상 이렇게 끌어안고 자는데 이게 이케아 거거든요. 되게 또 길어서 안고 자기 진짜 좋아요. 깻잎 논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유행이 지났긴 했는데 이게 여쭤보셨으니까 제가 이거 깻잎 논쟁이 좀 불거지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왜 그렇게 다들 화내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일단은 제 애인을 소개시켜주는 자리면은 제가 정말 소중하고 정말 믿는 친구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 그 친구가 막 깻잎을 못 대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신경 써주지 못한다면 그 신경 쓰지 못한 부분을 제 애인이 딱 알아채고 그렇게 깻잎을 잡아준다는 거는 되게 매너 있고 되게 고마운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채우지 못한 부분을 채워줬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좀 정도가 심해지면은 그때 가서 얘기를 해봐야겠지만 뭐 깻잎을 떼준다거나 또 요즘에는 롱패딩 자크 이거 그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뭐 그 제 애인이 해줄 상황이면은 제가 뭔가 해주고 싶어도 못 해주는 상황이었겠죠. 그러니까 저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정말 그냥 매너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사진 보여주세요. 진짜 충격이실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 아마 사진이 첨부될 텐데 귀여웠죠? 네. 아리님만의 분위기를 어떻게 찾게 되었나요? 뭔가 정말 솔직하게
터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아직 제 분위기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뭔가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를 찾고 싶어도 어떤 키워드를 쳐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상태인데 제가 핀터레스트나 유튜브나 뭐 좋아하는 영화나 그런 곳에서 제가 좋아하는 분위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라던가 아니면 딱 보기만 해도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뭔가 저장해 놓고 싶은 그런 것들을 다 조금 모아뒀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계속 모으는 게 취미가 되다 보니까 그게 그 핀터레스트뿐만이 아니라 제 머릿속에도 무의식 중에 좀 같이 저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를 구매하든 무슨 스타일을 하든 그게 다 여러 가지가 섞여서 만들어진 게 아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제 분위기라는 걸로 표현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좀 많은 자료들을 보고 그랬죠. 원래 만드는 거 좋아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같이 뭐 감자고렇게 만들고 미니어처나 슬라임 같은 거 만들고 유튜브에서 베이킹 보고 따라하고 또 특수분장 뭐 이런 것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되게 어렸을 때부터 뭔가 꼼지락꼼지락 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사고 싶은 게 10개면 어떤 기준으로 뭐부터 사시나요? 저는 가장 필요한 거 먼저. 가장 빨리 필요한 거라 해야 되나? 급하게 사야 하는 거? 그 다음으로는 실용성이 높은 거. 뭔가 한 번 입을 거나 옷을 보면 한 번 입을 거나 여러 가지 매치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여러 가지 매치할 수 있는 거 이걸 먼저 사는 것 같아요. 그 린이라는 친구 잘생긴 구독자 소개해주세요. 제 금발머리 친구고요. 네, 예쁩니다. 사랑스럽고요. 자, 이렇게 정말 많은 질문들과 정말 긴 답변들을 드렸는데요. 자퇴 관련해서 되게 질문이 많았었어요. 자퇴 허락받은 방법이라던가 뭔가 자퇴 공부법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이거는 제가 검정고시를 합격을 한 다음에 그렇게 자퇴 영상으로 하나 그렇게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는 그런 질문들을 아쉽게도 패스를 했고요. 정말 벌써 21만이에요. 영상을 빨리 만들었어야 됐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올려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이렇게 구독자가 늘어가는데 이 속도만큼 제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고 원래 살짝 심리 상담 쪽 그런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뭔가 그런 좋은 영향을 주는 직업 그런 걸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더 많이 더 좋은 영향을 드릴 수 있도록 제 자신도 더 좋은 사람이 되고 또 더 좋은 영상 퀄리티로 계속 좋은 모습만, 발전하는 모습만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20만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지금 벌써 2시 반이네요. 여러분들은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길 바라요. 전 좀 내일 하루 고생을 좀 할 것 같네요. 여러분 항상 좋은 밤 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또 요즘 시험 기간이실 수도 있는데 되게 그런 힘든 시기를 겪고 계시는 분들께 응원을 보내드리며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